많은 분들이 아침은 가볍게, 달달하게 먹는 게 좋다고 믿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죽이나 흰빵, 달달한 잼을 발라서 간편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당 대사와 시니어 식생활을 연구해온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김혜준이고요. 지난 30년간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식단과 혈당 변화를 지켜본 연구자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아침을 가볍게 드신다는 이유로 오히려 하루 종일 혈당이 들쭉날쭉한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단백질과 채소, 통곡물을 중심으로 하는 아침이 오히려 하루 전체 혈당을 안정시키는 열쇠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침 한 끼가 그날 하루 전체 혈당 흐름을 결정한다는 사실 말이에요. 제가 연구해온 데이터를 보면 아침을 제대로 구성한 분들은 점심과 저녁, 식후 혈당 상승폭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반대로 달달하고 간단한 아침을 드신 분들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혈당이 요동쳤어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혹시 여러분도 아침을 드시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허기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드시는 아침 식사 방법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침 한 끼가 어떻게 혈당 곡선을 바꾸는지, 그리고 어떤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생생한 사례들을 함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침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제가 만난 분들 중 75세 박정희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희님은 매일 아침마다 흰죽과 김치, 장아찌 몇 가지로 정말 가볍게 드셨어요. 본인은 소화도 잘 되고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늘 아침을 드시고 나면 피곤하고 특히 식후 1시간 정도 지나면 눈이 무겁게 감겨왔다고 하세요.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15가 나오면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정희님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약간 높긴 하지만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서 여전히 비슷한 아침을 드셨죠. 하지만 3달 뒤 재검사에서 수치가 오히려 더 올라버린 겁니다. 그때서야 심각성을 느끼셨어요. 그때 제가 정희님께 작은 조언을 드렸습니다. 아침 식사에 달걀 2개와 채소 반찬, 그리고 흰죽 대신 오트밀을 추가해보자는 것이었죠. 처음엔 양이 많아서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일주일만 해보자고 설득했어요.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정희님은 식후 졸음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검사에서는 공복 혈당이 95로 정상 범위까지 내려왔어요. 정희님은 지금도 이 방법을 유지하고 계시고 하루 종일 활기차다고 좋아하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정희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흰빵과 단 음식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스트에 잼을 발라 드시거나 달달한 시리얼로 간편하게 아침을 해결하시죠.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하루 종일 출렁이게 만듭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를 보면 정제, 탄수화물을 아침에 먹은 그룹은 하루 평균 혈당 변동이 25% 이상 컸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침에 단 것을 드시면 점심과 저녁 때도 혈당이 더 크게 오르내린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 이은영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은영님은 매일 식빵 2장에 딸기잼을 발라서 우유와 함께 드셨어요. 간편하고 맛있어서 계속 그렇게 드셨는데 늘 아침을 드시고 나면 피곤하고 특히 오후가 되면 졸림이 심했다고 하세요. 은영님께 통곡물빵으로 바꾸고 잼 대신 아보카도나 달걀을 올려 드시라고 권했더니 일주일 만에 오후 졸음이 확 줄어들었대요. 같은 빵이라도 통곡물빵은 섬유소가 많아서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여러분도 아침에 단 음식을 드시고 계시다면 통곡물빵이나 현미밥으로 바꾸고 단백질 반찬을 꼭 곁들이세요. 특히 간편식 시리얼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건강해 보이지만 설탕 함량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빵을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침을 아예 거르는 습관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다이어트를 한다며 아침을 굶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아침을 굶으면 오히려 점심과 저녁 혈당이 더 크게 치솟습니다. 미국 당뇨학회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아침을 걸은 그룹은 인슐린 저항성이 30% 높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72세의 정수호님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수호님은 아침에 일찍 나가셔야 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아침을 걸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점심때 너무 배가 고파서 과식을 하게 되고 식후 혈당이 200을 넘는 일이 잦았다고 하세요. 수호님께 아무리 바빠도 오트밀 한 그릇이나 삶은 달걀 2개 정도는 챙겨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시간이 없다고 하셨지만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 두시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아침을 챙겨 드시니까 점심 과식도 줄어들고 하루 전체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아침을 굶으면 위에도 부담이 가요. 커피 한 잔으로만 버티시는 분들이 많은데 빈속의 커피는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혹시 오늘 아침도 그냥 건너뛰셨나요? 세 번째는 밥과 죽을 항상 뜨겁게만 먹는 습관입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이 맛있긴 하지만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식힌 밥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식힌 밥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돼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일본 국립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식힌 밥을 먹은 그룹은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20% 낮았다고 나와 있어요. 같은 밥이라도 온도에 따라 혈당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65세 오지훈님은 이 방법을 정말 잘 활용하고 계세요. 전날 저녁에 현미밥을 넉넉히 지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거든요. 그리고 아침에는 그걸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서 미지근하게 드세요. 처음엔 맛이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이게 더 좋다고 하시네요. 실제로 지훈님의 식후 혈당 수치도 많이 안정됐고요. 잡곡밥을 전날 지어서 보관했다가 드시는 방법을 추천해요. 현미나 보리 같은 잡곡에는 원래 섬유소가 많은데 여기에 저항성 전분까지 더해지면 혈당 관리에 정말 도움이 돼요. 단, 장시간 실온에 보관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여러분은 밥을 꼭 갓 지은 상태로만 드시나요? 네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건 단백질이 빠진 아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은 가볍게 드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죽이나 빵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단백질이야말로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고단백 아침을 먹은 그룹은 하루 종합 혈당이 낮게 유지됐다고 나와 있어요. 단백질은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거든요. 또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서 점심때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윤미라님 경우를 보시면 단백질의 효과를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미라님은 원래 아침에 토스트 한 장과 커피 한 잔으로 간단히 드셨어요. 그런데 식후 한두 시간 후면 항상 피로감을 느끼셨다고 하세요. 미라님께 아침에 달걀 2개를 꼭 드시라고 권했어요. 토스트와 함께 드시든 따로 삶아서 드시든 상관없으니까 달걀만은 꼭 챙기시라고 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식후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들었대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에너지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달걀이 부담스러우시면 두부나 콩, 생선도 좋아요. 특히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저렴해서 어르신들께 추천해드려요. 단, 가공육은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같은 걸 매일 드시면 혈압에도 안 좋거든요. 오늘 아침 접시에 단백질이 얼마나 있었나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새콤한 음식이 없는 아침입니다. 산성식품은 혈당 흡수를 늦춰서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거든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캐나다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식사에 식초를 곁들인 그룹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후 혈당이 30% 낮았다고 나와 있어요. 식초 속 아세트산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이에요. 김상호님은 이 방법을 정말 잘 활용하고 계세요. 상호님은 아침마다 간단한 샐러드를 드시는데 여기에 사과 식초를 넣은 드레싱을 만들어서 뿌리신대요. 처음엔 시큼해서 어색하셨는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 허전할 정도라고 하세요. 실제로 상호님의 식후 혈당 수치도 많이 내려갔고요. 식초가 부담스러우시면 무절임이나 오이 피클, 레몬즙을 활용해 보세요. 김치도 좋지만 너무 짜니까 적당히 드시고요. 단, 시중에 파는 단무지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 간단히 물을 식초에 절여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새콤한 걸 곁들여 드시나요? 이제 아침에 어떤 습관을 버려야 하는지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다음은 반대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황금 아침 식단 원칙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단백질은 충분히, 탄수화물은 조금씩 구성하는 것입니다. 접시를 생각해 보세요. 절반은 각종 채소로 채우고 나머지 절반 중 3분의 2는 단백질, 나머지 3분의 1만 탄수화물로 구성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로 드시거든요. 밥이나 빵을 주로 드시고 단백질은 조금만 곁들이시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 주거든요. 고단백 식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가공육은 피하셔야 해요. 달걀, 두부, 닭가슴살, 생선 같은 담백한 단백질을 기본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특히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접시는 지금 어떤 비율로 채워져 있나요? 두 번째 원칙은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같은 음식이라도 이 순서대로 드시면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채소를 먼저 드시면 섬유소가 위장에서 보호막을 만들어서 나중에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드시면 위장 운동이 느려져서 음식이 천천히 소화돼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이미 위장에 섬유소와 단백질이 있어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 방법을 쓰는 분들은 같은 음식을 드셔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게 나와요. 채소는 기름에 튀기지 말고 되도록 데치거나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물 먼저, 단백질 반찬 다음, 밥 마지막 순서로요. 오늘 아침 어떤 순서로 드셨나요? 세 번째는 전날 밥을 식혀서 먹는 방법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밥이 식으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혈당 상승을 늦춰주거든요. 이 저항성 전분은 우리 몸에서 식이섬유 같은 역할을 해요. 전날 저녁에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넉넉히 지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세요. 아침에는 그걸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만 데워서 미지근하게 드시면 됩니다. 너무 뜨겁게 데우면 저항성 전분이 다시 일반 전분으로 바뀌니까 주의하세요. 꼭 냉장 보관 후 재가열해야 안전해요. 실온에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미밥을 전날 지어두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혹시 밥을 미리 식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원칙은 아침을 규칙적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도 일정한 리듬이 있거든요. 불규칙하게 드시면 이 리듬이 깨져서 혈당 관리가 어려워져요. 아침을 굶으면 점심과 저녁 때 혈당이 더 크게 오르내려요. 또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다음 식사 때 과식하기 쉽고요. 너무 이른 시간보다는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점심과 간격이 짧아져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루 3끼를 6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드세요. 아침 8시, 점심 1시, 저녁 7시.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두시면 몸이 적응해서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여러분의 아침 시간은 일정하신가요? 다섯 번째 원칙은 새콤한 음식을 꼭 곁들이는 것입니다.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성식품은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줍니다. 매 끼니마다 조금씩이라도 포함시키는 게 좋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샐러드에 사과식초 드레싱을 만들어 뿌리는 거예요. 사과식초 1스푼에 올리브오일 반 스푼, 소금 조금만 섞으면 되거든요. 물을 얇게 썰어서 식초에 절인 간단한 절임도 좋고요. 김치도 발효 과정에서 산이 생기니까 도움이 되지만 나트륨이 많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시중에 파는 피클이나 단무지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니까 피하시고 집에서 간단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이나 물을 식초에 30분 정도만 절여도 충분해요. 아침 접시에 새콤한 음식이 있으셨나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기상 후 첫 번째로 하실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기예요. 밤사이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과식도 예방할 수 있어요. 다만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원칙들을 기반으로 실제 어떻게 아침 식단을 구성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식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가볍게, 단순하게, 달달하게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단백질과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 그리고 새콤하게 곁들이는 음식이야말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진짜 핵심입니다. 잘못된 아침 습관을 계속 이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하루 종일 요동치면서 피로감이 계속되고 집중력도 떨어지며 결국에는 당뇨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약물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죠. 한번 시작된 혈당 문제는 방치하면 돌이키기 어려워져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아침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후 피로감이 사라지고 오후까지 활기차게 보낼 수 있어요. 점심과 저녁 때도 과식하지 않게 되고 전체적인 혈당이 안정되면서 몸이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단순히 아침 식단만 바꿨는데도 6개월 만에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박정희 님도 그랬고 다른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양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죽이나 토스트 한 조각으로 아침을 드셨다면 갑자기 달걀과 채소까지 추가하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한 가지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이번 주에는 달걀만 추가하고 다음 주에는 채소를 더하는 식으로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100점짜리 식단을 일주일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70점짜리 식단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작은 변화라도 지속하는 게 핵심입니다. 혹시 경제적인 부담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달걀이나 두부는 비싼 식재료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혈당 관리가 안 돼서 약값이나 진료비로 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지금 투자하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또 시간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달걀 삶는데 5분, 채소 씻는데 2분이면 충분해요.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아침에는 정말 간단하게 차려낼 수 있어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내일 아침 접시에 달걀 2개와 채소 반 접시를 추가해 보세요. 토마토나 오이 같은 간단한 채소라도 좋으니까 꼭 함께 드시고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혈당 회복과 건강한 노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침 한 끼가 하루를 결정하고 하루가 쌓여서 평생 건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점심과 저녁 식단에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특히 외식할 때나 손님이 오셨을 때처럼 평소와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팁들을 많이 준비해 두었어요. 또 혈당 측정기 없이도 내 몸의 변화를 감지하는 방법,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노하우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달걀 추가하기, 먹는 순서 바꾸기, 전날 밥 시켜 먹기, 새콤한 반찬 곁들이기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도전해볼 만한 것 같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